웹세미나 전문 채널원 촌TV의 촌장 한철준입니다. 네, 돈세클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도 결국에는 돈은 회계가 가지고 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네네. 오늘은 좀 이제 세금의 포인트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보면서 세금을 내는 기준은 외상이에요. 발생주의가 뭐냐면은 발생주의. 어찌됐든 뭐가 생기면은 세금에서 끊어냈다라고 하면 네. 돈을 받았던지 여부와는 우리는 상관없어. 무조건 세금 내. 네. 이게 실제로 내가 돈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세금을 매긴다. 네. 이게 발생. 네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케이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번 게 없는데. 네. 내 수중엔 돈이 없는데 네. 세금을 내야 되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세금은 발생주의로 가기 때문에 잘 보면서 세금 계산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운영은 어찌됐든지 간에 현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를 운영하시는 그 머릿속에 넣고 계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내가 이 1년을 버티기 위해서는 현금이 3월 달에는 얼마 있어야 되고 5월 달에는 얼마 있어야 되고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있든지 이런 부분은 잘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 예산을 짤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보통은 뭐 매출이 얼마고 그다음에 지출이 얼마고 이런 거 정도만 생각하지. 결과를 가지고 보통 결과를 얘기하잖아요.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과정이나 흐름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제 화가 언제 나냐면은 늘 화나 있지 않으세요? 늘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나는 게 언제 나냐면은 돈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난 돈을 계속 버는데 왜 돈이 없어?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와봐. 했더니 돈을 벌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돈 어디 갔냐? 했더니 답답하네 진짜. 형님은 마음이 아프죠. 자기가 가져간 것도 아닌데 내가 가져간 것 같고. 제가 안 했는데요. 이런데. 그 속에 숨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언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재무제표는 언어고요. 까막눈이 되지 말자 우리 모두.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발생주의, 현금주의. 이 말로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숨은 의미는 되게 또 와닿습니다. 실제로 경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와닿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안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재무제표의 종류와 또 관련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리뷰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리뷰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던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나오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니 해도 현금흐름표가 제일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뽑아낼 수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고요. 이것만 들여다보고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성과 끈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 어찌됐던 재무 상태에 있는 1년 통틀어서 누적적인 그 이상을 보는 부분들을 안정성 측면에서 안정성을 이제 상대표에서 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일단은 수익성이 최고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사람들이 많이 보죠.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오른편에 있는 저 항목들이 어떤 목적이라고 하면 그걸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왼쪽의 상태표를 체크하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대다수의 분들은 손익계산서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무 상태에 대해서는 잘 못 보게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외상대가 얼마가 있는지가 손익계산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런가요? 재무상태표에 나오죠.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딱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 미수금. 미수금이 얼마인지를 보면 이제 혈압이 오르죠. 그러네요. 왜 이거 안 받아왔어? 이제 이런.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를 내용을 찾아보면은 거래처가 한 500개가 나오면서 뭐래 복잡해지네.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업체는 3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금액인 업체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죠? 누구도 청구를 하지 않았든지 끝까지 안 주든지.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러면 이제 혈압이 진짜 많이 오르죠. 그러네요. 전화해봤더니 전화기도 꺼져 있고,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소송했더니 폐업했고.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런 거를 이제 대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대손이라도 처리되면 다행인 건데요. 대손 또 이런 활동을 뭔가를 해야지 처리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해 세금 계속 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돈 벌었지 않냐라고. 나왔던 발생주의. 되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잘 관리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집중되어 있는 요 개념을 재무상태표로 계속 확장하고 확장을 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네. 자본변동표는 뭔가요? 자본변동표는 뭐 일반 회사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네네, 부분이 자본이 있는데요. 어떤 네, 일단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표고요. 일반 회사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네네네. 포함해서 그 같은 정도? 본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까지 좀 네. 이렇게 파악하면 좋겠다. 네. 이 정도까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좀 더 쌍두마차죠. 네, 네. 한번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네네네. 같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어떤 관계성, 네네. 이건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 회차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요. 엑기스인가요? 네네네. 그래도 가장 쉽게 나타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진짜 쉬운 건 아니고요. 네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좌절을 하지 마시고요. 네네. 일단은 재무활동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재무활동. 사업을 우리가 최초에 시작했을 때 모습을 한번 보면 돼요. 그렇죠. 최초에 시작할 때는 자본금을 얼마로 하겠습니까? 라는 법무사 얘기를 듣고 5천만 원의 회사를 설립하고 싶어요 해서 자본으로 5천만 원을 넣었었고요. 네네. 그럼 바로 똑같이 자산에 현금 자산으로 5천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렇죠.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금 조달을 했고요. 네. 이 자본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기계를 하나 네네. 사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기계로 바꾸는 작업. 이게 투자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돈은 썼지만 네.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산이다. 자산이다. 그래서 자산으로- 재무상태표로는 자산으로 올라간다. 그렇죠. 손익계산서에는 뭘로 나올까요? 네. 그러면 그 똑같은 내용이. 비용, 네, 비용으로 나오는데 감가상각. 감가상가. 그래서 기계를 5천만 원어치, 1억 원어치를 샀어도 네. 대표님은 1억이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감가상각으로 5년 동안 계속 균등하게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자산이다. 자산이다. 네. 그럼 자산도 계속 더 줄어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산 중에 안 줄어드는 자산도 있죠. 건물 이런 건물. 것들. 네.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제주도 뭐 다른 데 사는 건 말고 제주도를 네네. 얘기하면 되고 네. 제주도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투자 활동이 끝나고 나면 이제 비로소 돈도 마련됐고 기계도 샀고 네네. 이제 물건도 사왔겠다. 네네. 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영업을 영업해야죠. 네네. 네. 근데 이거 아까 부채 말씀은 안 하셨는데. 네. 그래서 기계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기계가 1억이에요. 네. 근데 출자는 5천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죠. 모자라죠?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을 네, 가는 은행 거예요. 가서. 자, 5천만 원 빌려다오. 네네. 그래서 부채가 생기면서 비로소 5천, 네. 1억의 현금이 있었지만 네. 이게 기계로 1억이 바뀌면서 네. 우리 회사는 네. 기계 1억, 은행 대출 5천, 네. 투자자 자본으로 들어온 거 5천.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쉽게 설명이 됐죠. 네네. 일단은. 이해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다 마쳤으니까 이제 영업해봐야지 그쵸. 이제 손거도 오늘 이제 붙이고 네, 뭐, 자 네. 영업 시작합니다. 만들기도 하고 네. 이제 판매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그래서 하는 영업사원은 네. 투입되어서 매출 일으키러 가죠. 그렇죠. 그리고 제조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열심히 제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매출 원가가 구성이 되고 영업사원이 팔면은 매출액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영업사원들 기름값, 밥값, 네네. 봉급. 네. 그래서 판매 관리비가 네. 있고. 2번, 4번의 비용을 빼고 나면은 네. 이제 이익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전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금 법인세 내고 알겠습니다. 나면 당기 순이익. 실제로 남는 당기 순이익. 그렇죠. 요 당기 순이익이 또 딱딱딱딱딱 이동해서 어디로 갈까요? 자본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법인의 경영 활동의 어떤 그렇죠. 돈의 흐름.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네요. 계속 연결됩니다. 근데 이거를 일정 12월 31일자로 딱 잘라서 항상 보고를 받다 보니까 네. 이게 내가 보고받는 시점 3월 달이고 네네. 결정된 거는 12월 달이고 시점의 네네네. 차이도 좀 있는 부분도 네네,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세요. 맹점이 명점이. 외상거래라는 거죠. 이게 현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외상거래는 여기서도 안 나타날 것 같은데요? 나타나나요, 여기서? 네, 재무상태표에 외상거래가 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요? 매출액을 일으켰는데 네네. 현금을 바로 받았어요. 네. 그러면
쭉쭉쭉 당기순이익으로 나온 돈은 다 현금화되어 있겠죠. 그렇죠. 얘는 자본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 자본의 상대 계정은 자산으로 현금이 구성되어 있고요. 네. 만약에 전부 다 100% 외상거래였다. 네.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돈은 찍혀 있지만 자본으로 가서 여기로 자산으로 갈 때는 미수금, 외상 매출금. 네네네. 그래서 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순이익계산서에서 어떤 1년 마무리된 당기순이익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변동이 되는 건가요? 그 계속 변동이 되는데요. 계속 변동이 되는데. 정리를 그 한 번 하기 때문에 그걸 네. 결산이라고 합니다. 결산이군요. 네네. 그래서 뭔가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 정리를 한번 내는 그 시점이 1년에 한 번 정도 있다. 그래서 보통의 회사들은 한 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은 안 드나요? 여러 번 하면 안 되나? 그러게. 1년 12달이니까 12번 하면 안 되나?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은데요?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거를 경영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2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회사 내에 존재하느냐? 쉽지 아니면 않을 외부 것 같은데요. 세무 대리인이 네, 그 정도 네. 해줄 수 있느냐? 네. 이제 이게 관건인 거죠. 그러네요. 여러 번 해도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뭐 힘들다는 비용적인 거죠. 네. 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한 쉽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확인이 돈이에요. 네. 항상 경영자는 내 돈이 지출되는데 이 효익이 얼마가 나올지를 보고 효익이 있으면 돈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경영자예요. 네네. 근데 자꾸 화만 나는 거예요. 네.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보고 싶은데 돈 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기 내 싫고. 울분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그 어떤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네. 경영상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표자라든지 회사의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임직원들은 이 흐름을 제대로 내 마음속에 혹은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네네. 더더욱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페이지 지나가면은 네. 요 가운데다가 현금 흐름표만 하나 딱 박아줄 거거든요. 네, 네. 그럼 머리가 갑자기 확 혼란해집니다. 혼란해집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요거 정도만 이해하고 계셔도 네. 성공적이다. 네. 하여튼 오늘 2부에서의 하이라이트.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이 네.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래도 잘 쉽게 설명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성공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아직 산이 뒤에 조금 네네. 두 개 있어가지고. 저는 성공했다. 들으시는 네. 분이 성공해.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아까 그걸 가지고 사례로 좀. 네. 네. 간단한 그냥 사례로 표시해봤고요. 알겠습니다. 손익계산서부터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1년 영업해가지고 1억 벌었어요. 이 벌은 돈이 결국에는 자본으로 들어가니 그렇죠. 기초에는 2억이 있었는데 네. 기말에는 3억이 되는 3억이 것이고. 생기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 계정인 자산도 1억이 3억에서 또 추가됐겠죠. 그렇죠. 현금으로 추가됐으면 현금 자산, 외상으로 추가됐으면 외상 매출금 아, 자산으로 네네네. 들어와 있다. 네. 그래서 재무 상태를 1년 전과 지금을 봤을 때 외상 매출금만 계속 늘고 있다.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 왜 남 좋은 일 시킬까요? 그러니까 어떤 매출은 시켰으나 그게 원래 내게 되어서 네. 내게 뭔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울분을 토하냐면 네. 세상에 거래를 할 수 있는 화폐 가치는 돈밖에 없어요. 네. 건물을 이 정도 잘라가지고 거래처에다 주면 물건 줍니까? 안 주겠죠. 네. 그러니까 현금을 자르기도 어렵죠. 네, 못 잘라요. 그래서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엔 외상 매출금만 계속 쌓이면은 직원들 영업 활동한 직원들한테 뭐 줘야 돼요? 월급 줘야죠. 월급 줘야죠. 뭘로 줍니까? 건물 잘라줍니까? 아, 쉽지 않겠네. 현금 줘야죠. 네. 그러니까 돈이 자꾸 없는 거예요. 네. 돈 없으면 어딜 가야 돼요? 은행 가야지. 그렇죠. 부채가 그러면 또 생기는 거죠. 아, 네. 아,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 네.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고 자본이 늘어나면은 자산은 계속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회사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자본 3억 분의 1이기 때문에 30%가 부채 비율이에요. 그렇죠. 그건 좀 좋네요. 근데 어떤 회사는 네. 이렇게 안 되고 외부에서 계속 돈을 빌려서 이게 6억이 되고 아, 6억, 3억 합쳐서 9억이 자산이 됩니다. 네. 부채 비율은 네. 300%. 네네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됩니다. 네. 오늘 컨디션이 좋은데요? 네. 확실한 요 정도 숫자는 뭐 충분히 이해할 그렇죠. 수 네. 있지 않을까. 네, 그 속에 있는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경영을 하는 활동하고 네. 재무제표와의 어떤 관계 네. 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네, 현금 아까, 흐름표가 들어왔네요. 네. 그죠? 네. 아까 똑같은 느낌에서 현금 흐름표 하나 가운데 넣어주는 순간부터 갑자기 머리가 네, 네, 좀- 여기서부터 다 포기하세요. 네.
그래서 제 네. 등에 가린 게 이제 손익계산서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결국에는 네, 네. 조금 이제 도시화를 조금 바꿔봤다라는 의미밖에 네, 되지 네, 않고요. 네, 네. 그래서 손익계산서 제일 먼저 본다고 얘기했죠. 네네네. 그래서 영업활동을 해서 손익을 일으키게 되면은 네네. 결국에는 이 금액이 재무상태표로 쭉 들어간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해서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매출 채권의 회수, 돈 들어온다는 얘기죠. 돈 들어오고. 반대는 매입 채무의 결제, 돈 나간다는 얘기고요. 돈 나가는 거고. 네. 이게 말은 현금 좀 흐름이에요. 뭐 간단한 거네요. 그죠? 누구나 다 아는 내용. 네네네. 이자 비용의 지급, 네. 돈 나가고. 돈 나가고. 이자 수익을 받았다, 네. 돈 들어오고. 들어오고. 현금 흐름편 정말 재밌는 거예요. 네네. 근데 기업이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또 어디 가서 뭐 사오는 거예요. 자산. 네. 기계 사오고, 네. 뭐 사고, 네, 또 네, 주식회사 다른 데 또 투자도 한번 하고. 그러니 그런 이런 걸 투자 취득하면은 돈 나갔고, 그렇죠. 다른 거를 팔면은 네. 차량 팔았어. 네. 그러면은 돈 들어오는 거죠. 아하. 이게 투자 활동. 네. 재무 활동 마찬가지고요. 네. 배당금 줬냐, 받았냐 네, 네, 등등등.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게 재무상태표에 재무상태표다. 쌓이는데 네. 아까의 관점에서는 가운데 있는 이 현금 흐름을 제외하고 심플하게 1억 벌었던 게 재무 상태에 자본으로 1억 갖고 그냥 자산으로 1억 갖다 요 얘기 심플한 거. 그렇지. 근데 그거를 돈의 흐름만 가지고 현금 흐름만 가지고 주요하게 뽑아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하는 회사는 10% 내외입니다. 네, 많지는 않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간 현금 흐름표까지 분석이 되면 현재 실제로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렇죠. 상태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네. 이건 확실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 계기판을 보지 않고 네.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하. 운전을 정말 잘하잖아요. 네. 느낌 오지 않습니까? 네. 돈이 많으면 느낌 안 와도 돼요. 그냥 속도계 나와도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계기판을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계기판이 안 보여요. 네. 100km 제한 구역인데 네.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까? 아, 모르니까- 한번 살짝 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아찔하잖아요. 네. 뭔가. 네. 바로 4만 원 바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 그래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얼마인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영업을 하더라도 좀 배짱 있게 할 수 있냐? 아니면은 좀 내가 아쉽게 들어가야 되나? 이런 부분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도 그러면 계속 시시각각 변화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이것도 그러면 1년에 한 번 볼 수 있나? 네. 월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흐름표이기 때문에 뭔가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좀 복잡합니다만, 뭐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그 어떤 흐름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제표하고의 상관관계. 아까 네. 있었던 네. 내용을 다시 조금 한번- 옆에 네네. 나열을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수익성은 도대체 뭘 보냐? 음. 그래서 매출이 우리 이익이 매출 중에서 얼마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냐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마진율이에요. 마진율. 느낌이 갑자기 파고죠. 그렇죠. 네, 마진율. 네, 마진율. 네, 나는 매출 얼마 일으켜서 얼마 마진 받다. 매출 마진율. 보통 느낌- 우리가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매출 대비해서 내 이익이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냐, 5%냐, 10%냐, 20%냐 이런 거 나타나는 부분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수익성. 네. 아무튼 수익성을 내가 수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모든 대표님의 한 90% 이상은 여기에만 목숨을 거세요. 다. 네. 정작 중요한 건 여기인데. 네. 아하. 그렇죠. 재비 유동 비율. 그렇죠. 네. 부채 비율 얼마고 네. 유동 비율 얼마고. 재무적으로 내 상태가 어떤지. 그렇죠. 현금을 그래도 좀 대변하는 게 유동 비율. 뭐냐면은 네. 유동 비율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유동 자산, 밑에 내려가 있는 건 유동 부채거든요. 자산은 좋은 거고 부채는 나쁜 거라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유동 부채는 1년 내에 내가 돈을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 줘야 돈이고 되는 상황. 유동 자산은 내가 맘만 먹으면 저 돈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그러니 그 비율이 높게 나올수록 이 회사는 건전하다, 네. 안전하다. 네네네네. 반대로 된 회사가 있습니다. 음. 거의 망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순이익이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떨어지면은 회사에 어떤 리스크가 있다라고 굉장히 올라간다. 네, 계속 되겠네요. 시그널을 계속 주는데 못 그래서 알아듣는 은행에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네. 이런 재무 상태표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똑똑한 거예요. 네. 돈 빌려줄 때는 빌려줄만 하니까 빌려주는 거고요. 상환할 때는 왜 상환하겠어요? 네. 불안하니까. 네. 상태가 불안하니까. 바로 그거는 상환하잖아요. 재무 상태표를 보고 판단한다. 네. 알겠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도 수익성이 좋으면은 또 빌려줍니다. 네. 어찌됐든 그 채권을 팔아서라도 어음 할인을 하서라도 갚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네네. 이제 뭐 현금 흐름표라든지. 그렇죠. 요거는 이제 세금하고 조금 관련된 그 돈세클 뭐 3, 4회 이런 네네네네네네. 내용들인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보면은 우리 회사가 배당을 얼마를 했고 지금까지 네. 얼마의 적립금을 쌓아놨고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있고 이런 게 이제 다 나오는 구조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영업투자 재무 여기에 수익성에 대해서 현금이 얼만큼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거 보겠다. 네. 뭐 주석 잔고는 말 그대로 뭐 주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고. 알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어떤 네.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블이 하나 숫자가, 나왔네요. 네, 자, 숫자가 재무상태표가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나왔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손익계산서를 많이 보지만은 재무상태표를 보는 사람이 진정한 경영자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된 부분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유동성과 당좌 자산의 퀄리티. 퀄리티. 네. 이거죠. 숫자에도 퀄리티가 있나요? 그럼요. 아하. 항목의 퀄리티가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옆에 보면은 요런 애들이에요. 현금, 외상매출금. 맘만 먹으면 현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네, 뭔가 현금으로 받을 수 네네네. 있는 뭐 근데 현금화 밑에 할수 보면은 있는 네. 콘도 회원권. 네. 현금화 할 수는 있지만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비유동 토지. 이거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렇죠. 현금화 하는데. 네. 보증금. 네. 상표권. 네, 뭐 이런 있네요. 것들. 네. 그래서 유동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이 유동 자산에 해당하는 게 높은 사람들, 높은 업체들. 근데 유동 부채는 나쁜 거예요. 당장 돈 줘야 되는 것들. 네네네네, 그러겠네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 아. 요 회사를 보면 한 3배 정도 높잖아요. 네네. 300%라고 보는 거죠. 300%. 좋은 회사. 퀄리티가 아주 좋다라는 얘기. 네네네네. 은행에서 이런 걸 본다라는 거죠. 아, 유동 자산 대비해서 유동 부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당장 유동 부채에서 돈 달라고 해도 네. 뭐 유동 자산이 어느 정도 되니까 충분히 그렇죠. 커버가 네, 된다. 네. 뭐, 커버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그래서 안정적이다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외화 보통 예금이 10억이잖아요. 아, 수출 많이 하시나 본데? 네네, 그렇죠. 환산 안 하잖아요. 뭐하러 원화로 바꿉니까? 네. 절대 바꾸면 안 되죠. 무조건 외화다, 달러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네.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 보여요. 그래요? 네. 가지급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숨겨놨다는 얘기죠. 아, 네. 그 숫자 속에 뭔가 있네. 숨겨놔도 이게 보이는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네. 여기 이 회사는 그렇게 숨겨놓을 만한 구석이 외상매출금 정도 네.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국세청들이 네. 이런 비율을 보면서 어디다 숨겨놨을지를 이제 느낌적으로 아는 거죠. 이제 그래요. 예,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외화보통예금이 숫자가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외화보통예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예금 자산이 네. 한 뭐 5천만 원 있고요. 네. 말 그대로 네. 외상매출금이 네. 15억이 있어요. 15억이 예를 들어서 네.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일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일까요? 돈 받을 진짜- 돈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네.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가지급금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어떤 회사는 봤더니 네. 재고 자산의 원재료가 지금 여기는 낮아져 있는데 네. 원재료가 한 7억 돼요. 외상 매출금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인데 네. 이건 또 뭘까요? 네. 이상하지 않나요? 어. 다 가지급금을 그런 식으로 숨겨놨어요. 어떤 대표님들은 네. 제가 가서 네. 왠지 여기에 뭐 이렇게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살짝 좀 놀래요. 대충 비슷한데. 근데 더 비슷하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거 알려주셔도 돼요? 네. 뒤쪽에 보면은 이건 손익계산서네요? 네. 이자 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자 수익 네. 있습니다. 이자 수익이 100만 원. 네. 그럴 수 있나? 네. 라고 보는데 이게 좀 많은 회사가 있어요. 한 이자 2천, 수익이. 한 2천만 원, 뭐 한 4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의아하지 않나요? 이자 제조- 수익이 2천만 원. 기계를 가지고 제조를 하는 회사에서 이자 수익이 뭐 많다. 그러면 이 이자는 도대체 뭘까? 무슨 이자일까요? 네.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다. 이제 뭐, 네. 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
거기에 이자 수익이 떠 있으면 네. 유추해 보는 거죠. 네. 역산을 대충 해보면 됩니다. 네. 이자율이 4.6%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이자에다가 4.6% 역산하면은 대충 숨겨놓은 금액하고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비율 따다닥 두드려 보면은 원래는 이런 비율인데 가계율금 4억을 저기다 숨겨놨구나. 아니 숫자를 얼마나 보면 그게 감이 이제 탁탁 나오죠. 네. 네. 떠올라요? 지금은 3월을 거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날이 서 있군요. 네, 아주 날이 서 있군요. 예민합니다. 예민하군요. 네네. 보면 바로 보입니다. 신기합니다. 사실은 네네.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숫자, 금액, 네. 액수 이 정도는 보이는데 그 항목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하면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이해를 하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물어봅니다. 이해 네. 차원에서. 왜 잘못됐어가 아니라 네네. 사장님은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이거 남 좋은 일을 시키시는 건데 네. 어떠세요? 이제 네, 이랬을 네, 때에 네. 너무나 통감하고 울먹울먹 하시는 사장님은 진짜인 거고요. 네. 덤덤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과시급금인 거예요, 그런 거. 덤덤할 수가 없는데. 네. 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보면서 네. 도와드릴 분인지 아니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네, 네. 봐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외부 감사 대상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있다. 자산이 120억이 되든지 네. 부채가 70억이 되든지 네, 네. 뭐 매출 조건이 어떻게 되든지 등등등 하면 이제 외부 감사 대상을 받아야 되는 법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사의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업체가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을 없애면 되잖아요. 현금 어떻게 없애면 됩니까? 현금은 자본은 뭐 어떤 뭔가를 사야 되나요? 다 써버리면 돼요. 아, 사면은 근데 자산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뭔가 예를 들면 임금, 네. 네. 뭐 소멸성으로 그냥 소멸성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상담까지도 해줘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부채 비율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 네네네. 우리 자본 대비해서 네.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나가고 있는지 미지급 퇴직금 뭐 등등 뭐 퇴직연금 자산 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기 주식이 있는지 등등등을 자본 계정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미처분 이익여금 미쳐버리겠죠. 15억. 네. 얘기했잖아요. 뭡니까, 네. 세금이 이제 얼마겠습니까? 네. 느낌 오시지 않나요? 네. 절반이 세금이죠. 배당은 얼마 했는지 알 수 있냐면 네. 오늘 진짜 많은 걸 알려드리는데 네네네. 3,100을 이익준비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배당의 10%만큼은 준비금으로 쌓게 돼 있거든요. 네. 적립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 회사는 3억 정도를 배당한 회사예요. 이익 준비금이 그 배당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당금의 10%를 네. 사내에 이렇게 축적하게 돼 있습니다. 배당금 10%를. 네, 그러니까 3억 배당했다. 네. 그러면 잉여금이 원래는 18억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네요. 이 회사의 배당 성향도 나온다. 네. 손익계산서 보면 그런 내용 안 나와요. 역사가 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네요. 신기하다. 숫자를 보니까 그 숫자 속에 이 회사의 성향도 나오네요. 네. 성격이 있네. 대표 성격이 다 나옵니다. 그렇군요. 어떤 회사는 이익준비금이 0이다. 네. 단 한 번도 배당한 적 없다는 얘기예요. 성격 나오네. 네, 성격 나옵니다. 성격 나오네. 재밌다 이거. 재무 상태표로 회사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서 부채, 자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네. 자본으로 네. 아니죠. 부채하고 자본이 합쳐진 게 이게 자산. 자산으로 네. 정리가 된다. 근데 그 속에 있는 그런 항목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네. 네, 손익계산서네요. 네. 그래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조금 더 심플하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네. 다음 주 예고를 이따가 할 거기는 한데요. 네. 다음 주 예고에 있는 네. 항목이 여기 가운데 있는 매출 원가예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를 가지고 한 회차를 만들 수 있어? 한 3회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 아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관리 회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관리 회계의 앞자리에는 원가라는 말이 숨어 있죠. 네, 원가 관리 회계. 네. 원가는 판관비가 원가일까요?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 아니에요. 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요? 영업사원들 내지 관리부서 직원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가는 급여라든지 네네. 뭐 기타 등등 네네. 사용 비용. 네. 회사의 제조업의 꽃은 네.
여기 제조 원가예요. 제조 원가요? 네. 제조 원가. 네네. 그럼 인건비라 하더라도 네. 일반 그 관리 직원의 인건비와 여기 들어가죠. 네, 제조에 관련된 인건비는 따로 산정이 되는 건가요? 네. 제조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러 숨겨놓은 게 아니고요. 네네. 이 거대한 돈 안에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쫙 펼쳐지게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알겠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튼 대다수의 영업사원들의 이익 네. 중심점하고 네. 제조 라인에 있는 이 생산자 그 직원의 이익 중심점은 달라요. 서로의 목표치가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영업 많이 해서 인센티브 많이 받는 걸 원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급여를 많이 받는 거. 야간 수당 많이 받으면 급여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영업 수당 많이 받으면 올라가요. 사장님은 뭔 죄냐라는 거죠. 음. 이 사람은 많이 만들길 원하고 이 사람은 많이 팔길 원하고 좋은 조합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장님이 원가를 구성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원재료가 150원이었어요. 영업사원이 200원에 팔아온대요. 사장님이에요. 팔라고 합니까? 팔지 말라고 합니까? 네. 질문입니다. 네. 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50원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인건비를 왜 원가에 산입을 안 하느냐는 거죠. 근데 돌렸더니 150원짜리 가져와서 인건비가 70원 들었어요. 그러면은 220원이 원가인데 200원에 팔았대요. 이익 중심점이 다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렇게 되면은 매출 총이익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요. 네. 근데 은행에 또 눈치를 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 이거를 마이너스를 못 내고 플러스를 내려니 재고를 엄청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가를 잘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영업 활동의 성과 확인은 이렇게 인건비 쪽에 영업이익 등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영 성과에 대한 분배는 이렇게 법인세 내고 난 순이익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네. 이제 여기 단기 수익이 볼 수 나오는 있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매출 원가에 대해서 네.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What's your vision?